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이 어릴 때부터 손흥민에게 강조한 말. 골대 앞에서 살짝 밀어 넣기만 해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옆에 쓰러진 선수가 보인다면 공을 밖으로 차야 한다. 쓰러진 선수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구는 사람이 하는 운동이다. 상대방 선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골을 넣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 누군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을 때 그를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한다. 그건 그 사람이 이룬 게 아니다. 옆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덕분이지. 하지만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생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뛰어난 사람들을 뽑는 안목을 그에게 배울 수 있겠다. 그러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비난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땀을 흘린 덕분이지. 그럼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땀을 흘리게 만들 지혜로운 리더십을 저 사람에게 배울 수 있겠다. 그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안목과 리더십을 공짜로 쉽게 배울 수 있다. 물론 그 안에 사람들의 땀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성과를 폄하하는 데 쓰인다면 그건 자신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자신에게 매우 불행한 선택이다. 하나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다. 배우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당하지 않는 3가지 생각법. 인스타를 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공인 혹은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푸른색 배지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탐낸다. 니즈가 풍부한 곳에는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법이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동시에 거의 매달 이런 메일이 날아온다. 당신에게는 배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인스타에서 보낸 메일도 아니고 사기라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메일에 사기를 당해서 버튼을 누른 사람이 꽤 많다.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모든 정보가 상대방에게 날아가고 그간 고생해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은 순식간에 사라져 없는 계정이 된다. 내가 살면서 온갖 사기에서 자유를 즐길 수 있었던 건 크게 3가지 생각이 있어서다. 1. 좋은 걸 그냥 주는 사람은 없다. 2.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내가 노력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3. 내게는 굳이 세상에 인정이 필요 없다. 내가 보낸 시간이 나를 추천하고 있으니까.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물론 때로는 노력한 만큼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그래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세상이 내 노력의 절반만 인정한다면 2배로 노력해서 100을 만들면 되니까. 나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게 선물할 수 있다. 그렇게 늘 가능성에서 계산을 시작하면 사기당할 일도 분노할 일도 없다. 고생했어.
수고했어라는 말은 아이 정서에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정서 지능이 높아지는 세 가지 마음의 언어.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누군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죠. 고생했네. 수고했어.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아이의 정서 지능에는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방금 한 일을 고생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수고할 정도로 힘들게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건 괜찮지만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어는 매우 미묘하고 섬세해서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끼지요. 말하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이지만 듣는 아이 입장에서는 자꾸만 부정적인 기운이 전해집니다. 대신에 잘했어 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잘했어 라는 말은 평가의 언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좋은 마음을 전하는 느낌의 말을 들려주는 게 아이의 정서에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세 가지 마음의 언어를 소개합니다. 1. 고마워. 2. 기특하네. 3. 자랑스러워. 제가 이 세 가지 말을 마음의 언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좋은 마음을 전하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평가나 나쁜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죠.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들려주면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며 아이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걸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1. 고마워. 엄마 일을 도와줘서 늘 고마운 마음이야. 네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빠는 네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참 고마워. 2. 기특하네. 기특하게도 혼자 알아서 숙제하고 있었구나. 동생을 이해해주는 네 마음이 참 기특해. 기특하기도 해라.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네. 3. 자랑스러워. 언제 봐도 믿음직한 네가 자랑스럽단다. 한 학년을 멋지게 마무리한 네가 참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운 우리 애기 울지도 않고 잘 있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고생과 수고했다는 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와 관련이 있는 문제는 예민이 아닌 섬세의 관점으로 다가가야 그 과정이 아름다울 수 있고 그 끝에서 서로 웃을 수 있죠. 언어라는 것은 참 섬세해서 작은 표현 하나로도 변화가 이루어지니까요. 실제로 해보시면 아이의 태도와 정서가 빠르게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고마워, 기특하네, 자랑스러워. 위에 소개한 세 가지 표현과 예를 일상에서 적절하게 활용해 주세요. 근사한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정서에는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가 평소 부모에게 들었던 말이 아이 삶에 그대로 녹아들었기 때문이죠. 부모의 말이 하나 바뀌면 아이의 삶은 열이 바뀝니다. 66일 인문학 대화법,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책 육아, 초등맘, 홈스쿨링, 초등공부, 부모교육, 육아, 초등학생, 독서, 글쓰기, 정서지능, 문해력,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우리 아이 첫 인문학 사전. 데이, 중3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대하의 성장 인력. 무슨 일이든 내일 잘 끝내려면 일단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일을 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